네, 그러면 챕터 2로 넘어가서 동사 문장의 오형식 바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맵을 안 보고 어디로 볼 거냐면 24페이지 바로 볼 거예요. 자,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제가 이제 2교시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제 동사라는 것은 센터다. 근데 그 센터가 진짜 막 딱 정가운데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맨 끝이 아니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주어 나오고 동사 이렇게 나오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뒤에 뭐 보어라던가 목적어 이제 이런 애들이 동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 뭐 동사가 들어간 이 하나의 이 형태를 문장이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문장을 형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이 동사가 어떤 종류의 동사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부터가 우리의 고난길이 좀 시작이 되는 건데 먼저 동사는 아시죠?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나름대로 그거를 또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화면 보시죠. 동사를 이제 어떤 동사인지를 알아보기 전에 동사는 기본적으로 명령문이 아니고서는 항상 앞에 주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이제 이 동사를 일단 1차적으로는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렇게 구분을 해볼까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뭐 약자로는 뭐 VI, VT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뭐 활용할 필요는 없고 자동사, 타동사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이해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제 사전을 찾다가 보면은 뭐 이제 헤더진이 외우라고 해서 열심히 자동사라고 외웠어요. 자동사라고 외웠는데 일단은 의미가 되게 많은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쭉 드래그해서 내려갔더니 자동사라고 난 배웠는데 타동사이기도 한 거죠. 근데 그 타동사로서의 의미도 제법 많아. 그래서 이게 끝인가 싶어서 또 내려갔더니 어머 이번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형용사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사실은 단어 하나가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편의상 주로 이렇게 쓰인다 이 정도 느낌이지만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든 문제를 풀든 간에 이렇게 각종 다른 품사의 기능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의미, 다이어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는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동사가 자동사이자 타동사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 교재를 기반으로 하셔서 여러분들 자동사는 이 정도 수준에서 외워주세요. 타동사 주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애들이니까 이렇게 맞춰서 외워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걔네들 위주로 충실하게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자동사하고 타동사 먼저 구분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선생님 어떨 때가 자동사고 어떨 때가 타동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항상 그 생각하시면 돼요. 문장 성분이 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된다. 그럼 앞에 이미 주어는 따놓은 당상이죠. 주어는 있어요. 그럼 남아있는 문장 성분 2개. 일단 누구하고 누구죠? 목적어하고 보어. 되셨죠? 주목보 기억하시면 돼요. 주어 빼고 동사 빼고 누구 남았어요? 목적어 아니면 보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거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동사는 말이죠. 주어가 이 동작을 하고 끝이에요. 주어가 그 동작인 상태를 유지하고 끝이에요. 다시 말하면 뒤에 아무것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목적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타동사는 뭐냐면은 뒤에 타인이 따라 붙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요 앞에 있는 이 여자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I love you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럼 love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작의 주체 I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이 동작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뒤에 you가 되는 거죠. 그거를 일컬어서 우리가 대상어 또는 우리가 편안하게 목적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없고 타동사는 뒤에 목적어가 따라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또 이거로 그치지 않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목적어는 품사적으로 어떤 애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까? 시작, 명사. 그러니까 여러분 앵무새처럼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 외우는 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문장 속에서 너 주어고 너 동사고 너 목적어야 이거 구분을 해야 되거든요. 품사를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문장을 딱 보는데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어라? 뒤에 보니까 명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얘는 거의 10중 8구 자동사라기보다는 무슨 동사일 가능성이 높을까? 타동사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자동사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주 소수예요.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각각의 자동사고 타동사를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로 구분을 해요. 그러니까 명칭이 완전 자동사, 뭐 불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 불완전 타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힌트 드렸죠. 예, 우리가 동사의 종류 구분하는 기준은 문장 성분이라고. 그러면은 주어 빼고, 동사 빼고, 목적어 나왔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거 누구다? 보호가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보충해주는 말. 근데 보호가 필요해요. 보충이 필요해요. 그럼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하죠? 보충이 필요 없어. 그건 뭐가 되는 거죠? 완전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완전 자동사, 완전 타동사는요, 예, 보호가 필요가 없고요. 불완전 자동사와 불완전 타동사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이때 또 중요한 거 하나 질문 들어갈 테니까 대답이 바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보호로서 올 수 있는 품사는 크게 우리가 두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두 개, 품사 중에서. 첫 번째, I am a teacher. 뭐 있었어요? 명사. 하나 더, I am kind. 뭐가 있었다? 형용사.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센스를 발휘하는 거야. 봤더니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형용사가 나왔어요. 아, 이러면 그냥 100%죠.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보호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판사하는 방식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SV는 기본값으로 깔아놓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뭐 O, 뭐 C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직관적으로 딱 바로 알아볼 수 있게 품사적으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이런 방식을 계속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나온 결론이 있어요. 아, 영어 동사는 총 4개로 분류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얘네들을 문장의 형식에다 적용을 할 건데 문장에 우리가 몇 형식이라고 하냐면 5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는 4개인데 예, 나눠 갖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뭐지 싶은데 그거를 한번 또 우리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이제 교재하고 다르게 제가 여기다가는 문장의 5형식 패턴만 쓰고 동사의 종류는 안 썼거든요. 좀 따라 보시죠. 자, 일단은 이 정도는 외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호는요, 주어를 보충해 준다라는 면에서 SC라고도 씁니다. 주격 보호. 그 다음에 사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가 2개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I라는 것은 간접의, indirect.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 direct가 들어가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우리말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5형식은 목적어 나오고 OC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보호는 보호인데 누구를 보충해줘? 목적어를 보충해 준다는 면에서 이게 목적격 보호라고 봐주시면 돼요. 됐나요? 얘는 주격 보호, 주어 보충해줘. 얘는 목적어 보충해주는 목적격 보호예요. 자, 그럼 동사의 종류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있잖아요. 1형식하고 2형식까지는 목적어가 없어요. 자, 그럼 대답해보죠. 1형식, 2형식은 자동사군입니까? 타동사군입니까? 시작! 자동사. 오케이, 좋습니다. 자, 여기는 다 목적어가 어쨌든 뭐 하나든 2개든 있으니까 여긴 타동사 그룹이 되겠고요. 자, 명칭 한 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1형식. 보충은 필요 없네요. 그러면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다 같이 무슨 자동사? 완전 자동사. 됐죠? 그래서 1형식 문장의 특징을 제가 조금만 더 꼽는다라고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자, 뒤에 보세요. 뒤에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정도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웬만하면은 문장 성분의 역할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네들은 부사로서의 기능을 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부사는 대답해보죠. 문장 성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1형식 문장이고 완전 자동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문장이 짧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짧을 수도 있죠. 하지만 굉장히 길지만 그게 바로 전명구 형태로만 나왔다. 예를 들면 이제 부사가 올 수도 있고 부사구가 올 수도 있고 나중엔 장차 부사절이 될 수도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생긴지는 몰라도 어쨌든 이런 애들은 문장 성분에서 제외가 되는 거예요. 얘만 놓고 우리가 또 문장의 형식을 판단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완전 자동사. 2형식 보죠. 자, 주어 동사 나오고 자, 요거 써보겠습니다. 품사적으로. 자, 여기 주격 보호, 품사. 일단은 누구 나올 수 있다고요? 품사? 명사도 올 수 있고요. 하나 더. 네, 형용사도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답해 보시죠. 자동사는 자동사인데 보충이 필요한 불완전한 애네요. 다 같이 무슨 자동사? 시작. 불완전 자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보죠. 자, 삼형식은 목적어 필요하니까 얘는 타동사. 예, 무조건 타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목적어도 역시 품사적으로는 누가 나온다? 명사나 나중에 장차 명사 상당어구, 명사 비스무리한 애들이 이 자리에 오게 돼요. 근데 타동사인데 보호는 필요가 없어요. 그럼 다 같이 완전 불완전 시작. 완전 타동사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완전 타동사.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사형식, 오형식 한 번에 가볼게요. 일단 전체 구조를. 자, 먼저 공통적으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 나왔는데 목적어는 빼박이죠. 명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사형식의 간접 목적어로 명사 1이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명사 2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한번 써볼게요. 목적어 누구죠? 명사. 목적격 보호 두 가지죠. 자, 첫 번째 누구? 명사. 하나 더 보호니까 형용사.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매칭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쵸? 문장 속에서 또 구분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 아, 오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형용사 나왔다? 아, 이거는 웬만하면 100% 거의 100% 가까이 오형식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주어 동사가 나왔는데 명사 1이 나오고 명사 2가 나왔다. 일단 우리는 가능성을 두 가지로. 첫 번째 뭐다? 사형식 문장의 간목직목이거나 오형식 문장의 목적어 목적격 보호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구조를 다 배운 다음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영어 문장은요. 자, 보세요. 영어 문장은요. 밑도 끝도 없이 관련성이 없는 명사 1, 명사 2 이런 구조를 기본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예를 들자면 coffee, me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명사가 나란히 올 수는 없어요. 근데 명사 1, 명사 2의 구조를 허용하는 세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바로 그 첫 번째가 뭐다? 사형식 문장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순으로 나올 때. 하나 더 오형식에서 목적어, 목적격 보호순으로 명사 1, 2가 나올 때 이거는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 외에 그냥 관련성이 없는 명사가 나란히 나왔다? 그럼 그건 틀린 구조예요. 그리고 하나 더 허용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말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복합명사. 그쵸, 복합명사.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보시면은 예를 들자면 이거를 뭐 하면 좋을까? 블랙커피는 마음에 안 들고 자 볼게요. 정답지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answer sheet 이런 표현 쓰거든요. answer도 명사고 sheet도 명사죠. 그런 거 answer sheet. 그렇죠? 그다음에 교실 어떻게 하죠? class, room 이런 거 있죠. 그런 복합 명사들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퀴즈 하나 들어갈게요. 이런 구조는 안 돼. 근데 나는 이런 구조를 쓰고 싶어. 명사가 나왔는데 또 다른 명사를 난 꼭 연결할 거야. 앞구조에다가 나는 이 명사를 꼭 연결할 거야. 그럴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팔품사 중에서 누가 중간에 들어가면 될까? 생각해 보세요. 명사 연결해 주는 거. 시작. 전치사. 이해됐죠?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많이 물어봐요, 나중에. 그래서 굳이 명사를 앞구조에다 연결하고 싶다? 그럼 중간에 뭐로 연결해 준다? 각종 전치사로서 적절하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계속 나올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해보죠. 자, 여러분들.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고요. 자, 요거는 제가 해석까지 외우라고 합니다. 명사 1, 2가 나왔을 때는 얘 아니면 얘인데 사형식은 딱 정해져 있어요, 해석이. 누구누구에게 뭐뭇 을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명사 1, 2 나오고 해석이 에게 을를이다. 무조건 몇 형식이다? 사형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사형식 같은 경우는 큰 그룹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보호가 없기 때문에 완전 타동사예요. 완전 타동사가 맞죠. 근데 이 사형식 동사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은 맥락상 주어는 뭐뭐에게 뭐뭐를 주다. 주어는 뭐뭐에게 뭐뭐를 보내주다. 주어는 뭐뭐에게 뭐뭐를 사주다. 주다라는 의미가 좀 강화된 동사예요. 그래서 뭐 크게를 봤을 때는 완전 타동사는 맞지만 특별하게 이 사형식 동사는 특성을 좀 접목을 해서 수요동사다. 준다라는 의미의 수요동사다. 이렇게 별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형식 같은 경우는 목적어 필요하니까 타동사고요. 목적어 보충해주는 보호도 필요하니 불완전 타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앞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문장에서 suggest는 삼형식 완전 타동사로서 뒤에 접속사 대시 이끄는 명사절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근데 지금 살짝 들었지만 벌써 뭔가 되게 현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알아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뭐라는 거야? 우리말인데 이상해. 뭐 이렇게 느끼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반드시 필요해요. 나중에는. 풀이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이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날부터.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형식의 해석 방식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형식은 여러분들 자 여기는 애기 을을이었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반을 나눠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반. 대답해보죠. 목적격 보호는 누구를 보충해주죠? 목적어 보충합니다, 여러분들. 그럼 목적격 보호가 주어랑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주어랑은 일절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주격 보호기 때문에 주어를 보충해줬지만 목적격 보호는 주어랑은 관련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끊어주시고 여기는 마치 문장이 두 개인 것처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S는 V합니다.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라고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돼요. 네, 일단 이 정도 요령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썰이 길었죠. 네, 동사 문장의 오형식 하면 썰이 길었는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계속 학습하시면서 이게 되게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거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동사의 종류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자동사, 타동사의 구분해서 1번에 보시면은 제가 시험에 잘 나오는 절대 자동사 거기다 실어 드렸어요. 그리고 한 페이지 좀 더 넘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절대 타동사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요 복습하시면서 뭐를 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또 바로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못하지만 한번 시간 내서 여기 쭉 읽으세요. 읽으시면서 너네들은 자동사니라 뒤에 목적어가 없느니라 타동사를 읽으면서 뜻도 보시면서 너네들 뒤에는 무조건 명사 목적어가 와야 되느니라 이런 거를 나름대로 세뇌를 시키면서 읽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암기가 덜 된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애들 어떻게 한다? 색깔펜 내지는 형광펜으로 반드시 체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애들을 다시 또 복습하시면서 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완성도를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오늘은 촬영 수업이고 하니까 일단은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기타 등등 뭐 수동태로 전환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좀 필요한 경우에 제가 좀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런 애들이 자동사로서 쓴다. 이런 의미가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타동사도 나오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애들 위주로 이렇게 또 제가 수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형식부터 문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문장의 5형식 여기는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장들이 먼저 나와요. 문장의 1형식이던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런 다음에 거기서 살짝 우리가 변형이 되거나 변칙적인 구조의 1형식 문장들이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5형식까지 쭉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1형식 볼게요. 동사들이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진짜로 1형식 동사가 문법 문제로 나오잖아요. 이 범주를 넘어서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왕래, 발착, 동사. 느낌 오시죠? 생긴 거 보니까. 그러니까 가고, 오고, 출발하고, 도착하고 뭐 이런 느낌의 동사들인 거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타동사도 있어요, 사실은. 타동사도 있는데 주로 자동사들이 많더라. 그런 애들로 요런 애들이 있더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요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생로, 병사, 동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거 제가 붙인 거예요. 네, 별칭으로 붙였는데 이해하기 편안하라고. 여러분들 인간이 처음에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다라는 동사가 be born. 수동태 구조를 그대로 갖다 써요. 1형식 동사로 be born. 근데 아기가 태어났어. 그럼 cry, 울죠. 그런 다음에 터덜 아장아장 걷다가 walk 제대로 걸어요. 그러다가 run 달리기도 하다가 온갖 기본적인 행동을 다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다 같이 이제 die,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be born부터 기본적인 동작을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그런 다음에 die까지 이런 애들은 1차적으로는 몇 형식 동사다? 1형식 완전 자동사 기능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나중에 보시면은 run이라는 애들이 이렇게 쓰이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run a farm, run a farm, 회사, farm, 명사가 뒤에 들어갔네? 그럼 이거는 명사가 목적어가 돼버리죠. 그때는 run이 타동사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동사이고 타동사이고 의미 달라지고 이런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1차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요거는 자동사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생동사 눈으로 쭉 익혀두시죠. 예,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occur, happen, arise, take place. 동사구가 이게 발생하다는 뜻이에요. 자동사구, break out, 발발하다. 뭐 자동사구 되겠습니다. 예문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기 밑줄 한번 쳐볼게요. In New York. 전치사 더하기 명사. 전명구. 전명구는 문장 성분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빼고 나니까 lives 동사는 나왔고 그 앞에 이제 actress 주어 나와서 일형식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그 배우는 뉴욕에서 삽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서는요, 이 well이 부사예요. well이 뭐냐면 훌륭히, 잘, 이 정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동사가 좀 덩치는 커졌지만 더 플레인이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did not work까지가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work가 일하다라는 뜻을 넣었더니 별로야. 의미가 이상해. 그러면은 작용하다, 효과가 있다. 이 정도 의미로 바꿔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 계획은 훌륭하게 수행하지 않은 잘 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의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플러스 부분을 잠깐 볼 건데 여러분들 제가 오늘은 심적 부담은 웬만하면 많이 안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첫날이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부분에서 스킵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기는 좀 괜찮아. 그래서 제가 그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자동사이자 타동사인 동사 중에서 좀 시험에서 좀 인용이 될 만한 애가 live하고 speak이라는 동사가 좀 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ive가 자동사로 쓸 때는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끝나면 끝나야 되거든요. 그쵸? 이렇게 끝나면 되거든요. 근데 굳이 대답 한번 해볼게요. 명사를 연결하고 싶어. 자동사 상태인데. 그럼 다 같이 명사 연결하려면 중간에 누가 필요하다? 전치사. 잘했어요. 그래서 이때 전치사마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사 live는 누구랑 세트다? for 하고 세트예요. 그러니까 for 뒤에는 목적지가 나오거든요. 뭐뭐를 향해 떠나다, 의역하면 뭐뭐를 향해 출발하다 이런 의미가 돼요. 됐죠? 여러분 leave at 안 써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디를 향해 출발하다라고 할 때는 leave for 이런 표현을 써서 자, 예문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she left for New York 하면은 제가 뉴욕 되게 좋아하는 거 같죠? 그래서 그녀는 뉴욕을 향해 떠났다. leave의 과거 동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타동사. leave가 타동사로도 쓰는 거야. 의미도 비슷하게 가져가는데. 대답해보죠. 얘가 leave가 타동사면 뒤에 전치사가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바로 명사가 딱 밀착해서 붙어야 돼요. 그러면은 자, 여기 한번 예문 보시죠. 바로 나온 거 보이시죠? left 다음에 바로 누가 들어갔어? 뉴욕이라는 명사가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얘하고 얘가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달라요. 여기 뭐죠? 그녀는 뉴욕을 향해 떠난 거고 이건 뭐죠? 그 남자가 뉴욕을 떠난 거예요.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leave는 자동사로도 쓰기도 하고 타동사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해보죠. speak. speak은 기본적으로 생로병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쵸? 네, 말하다. 그냥 생로병사, 일형식 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he spoke for 3 hours 이렇게 났는데 여러분 이런 게 전명구잖아요. for 3 hours. 전치사 더하기 명사. 그래서 그는 3시간 동안 말했다. 엄청 말 많은 거죠. 그는 3시간 동안 말했다. 자동사 맞아요. 자, 근데 이럴 때가 있어요. 타동사인 경우는 뒤에 이제 명사,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가 나올 건데 그 명사 목적어가 정해졌네.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언어가 나와야 돼요. 언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예를 들면 3개의 언어를 한다 그러면 3 languages. language라는 표현은 직접적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구체적인 언어명이 나오는 거예요. Korean,
English 뭐 이런 식으로, French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자 여기 예문 보시죠. Does Evan speak Korean? 해서 의문문으로 물어봤는데, 야 에반이 한국어를 말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speak 뒤에 명사 Korean 언어명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오케이, I got it 이렇게 됐어요. 근데 세 번째 거가 약간 특이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려야 돼요. 그래서 요거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어텐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자동사 공부하고 있는 시간인 거 알고 계시죠? 자동사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주어가 있다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자동사가 이렇게 있어요. 자동사가 있는데 얘가 일형식 자동사예요. 근데 굳이 나는 명사를 연결하고 싶대. 근데 제가 말했죠. 얘가 일형식 완전 자동사면 명사가 뒤에 올 수가 없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러면 이 명사를 연결하기 위해서 다 같이 뭐가 필요하다? 전치사가 필요한 거예요. 써볼게요. 전치사. 네.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로 이루어진 애가 이렇게 세트가 돼서 얘네들이 이렇게 세트로 묶었을 때도 어차피 자동사로 박제가 되는 애들도 있고 자동사 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어가 두 개로 묶였으니까. 근데 이 자동사의 전치사가 붙으면서 갑자기 애가 흑화됐다라고 해볼까? 타동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뭐가 되냐면 타동사 구가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서 사실 자동사 구일 때는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 정도로 보거든요. 이 명사를. 근데 얘네들이 타동사 구가 되면 온전하게 이 명사는 문장 전체 목적어로 약간 승급이 되는 느낌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자동사 더하기 전치사로 이루어진 동사구가 영원히 자동사로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뭐로도 바뀔 수 있다? 타동사 구로도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되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애가 뭐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뭘까요? 이거 다 일일이 구분해야 되나요? 어떻게 다 구분을 해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압축해서 알려드려요. 시험에 나오는 자동사구 요거만 외우세요. 시험에 타동사구로 전환되는 애들 얘네들만 외우세요. 제가 그거 해당될 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개념만 이해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렇게 주는데 얘네들의 차이는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 자동사구로 묶인 경우는 아까 제가 잠깐 수동태 같은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명사가 목적어라고 하면은 얘를 앞으로 빼서 문장을 새로 구성한 게 수동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동사구니까 얘는 절대로 수동태 전환이 안 돼요. 근데 얘가 타동사구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목적어인 명사를 얘를 앞으로 빼서 문장을 뭐 BPP로 바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수동태 전환이라는 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적정한 시점에 좀 넣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얘는 수동태 전환이 안 되고 얘는 뭐가 된다? 수동태 전환이 된다. 그 정도 차이가 있다. 이 정도만 봐주시는 거죠. 오케이? 이 정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는 speak 다음에 전치사 to가 붙었는데 얘네들 여기 보이시죠? 자동사구 아님. 얘네들은 뭘로 바뀌었어요? 타동사구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석은 누구누구에게 말 걸다 이런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거 왜 이렇게 부르짖잖아요. 거의 막 그쵸? 부르짖는데 이 구간이 시험지에 나왔어요. 실제로 수동태로 전환된 구조로 나와서 이거 이해하고 있니? 이 문장 구조 아니?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미가 목적어야. spoke to가 타동사 구가 되는 거고 얘가 목적어야. 그래서 그녀는 나에게 말을 걸었다. 뒤에는 부사 덩어리예요. 유소 평상시에 보다 more kindly 좀 더 친절하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원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 또 이렇게 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speak 하고 그 다음에 live 이렇게 해서 플러스를 봤어요. 그래서 플러스 개념에다가 별표 하나 정도 매겨주시는데 제가 별표를 매긴 이유가 뭐냐면 이 흐름을 좀 이해해달라는 거죠. 이런 어떤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인 그 일형식 문장에 이어서 약간 살짝 또 우리가 응용된 구조가 나는데 여기 보이시죠? 유도부사 되어 나온 거. 아까 우리 지방직 문제 밑줄형 정답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네, 초장에 나오는 게 바로 나왔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뒤에 나오는 애들, 뭔가 되게 거창한 애들이 시험 문제로 나온다라기보다는
각 단어 내에서 영어 문장 구조에서 되게 핵심적인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순차적으로 뭐 뒤에 몰려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영어 문장에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there하고 here라는 기본적으로 품사가 부사예요. 특히 이제 장소 부사로 많이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there 하면 저기에, 그렇죠? here 하면 여기에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보통 뒤에 나오는 경우는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이런 경우 있습니다. there나 here가 나온 다음에 뒤에 문장이 나오는 거죠. 주어 동사.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문장 덩어리로 보면서 지금 뒤에 보시는 것처럼 주어하고 동사에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 도치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때 쓰는 이 there하고 here는 유도, 부사 이런 식으로 따로 별칭을 부여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문 바로 보도록 해보죠. 자, 구조는 이제 이런 구조예요. there 나오고 here 나오고 각종 일형식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당연히 여기가 이제 수일치 문제가 많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비동사 같은 경우도 당연히 수일치가 걸려 있고 주어가 3인칭 단수, 그러니까 나 빼고 너 빼고 제3자인데 하나짜리다. 그럼 현재형 동사는 exist에 s가 들어가죠. remain 뒤에 s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be born 하면은 태어나다, be located는 뭐뭐에 있다, 위치하다 이 정도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바로 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는 there was a white church인데 was가 온 이유는요. 뒤에 주어가 누구이기 때문에 a white church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하나짜리 명사라서 was가 나온 거죠. 두 번째 것도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in a small town 부사고니까 버리고 once 옛날에 부사니까 버렸더니 실질적인 주어는 a beauty가 되는 거죠. 동사는 이제 과거 동사 lived를 썼네요. 옛날에 한 미녀가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해드린 것처럼 유도부사 대어는 보통 해석을 잘 안 해요. 저기에 이런 해석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상대적으로 here는 좀 그래도 의역돼서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기차가 와 이런 식으로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중요한 게 comes가 중요하죠. 왜 comes가 왔느냐? 주어가 the train 단수 명사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there was born a baby 했는데 자, be born 이게 하나의 일형식 완전 자동사 취급을 해주는 거죠. 태어나다 생로병사 동사. 그래서 그 커플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baby가 주어다 보니까 was로 단수로 받았습니다. 뭐 별건 없어요. 이해만 해주시면 충분히 되죠. 플러스 부분 잠깐 보시면은 주어가 대명사인 경우의 수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대명사라는 거는 아까 펠폼사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명사를 대신해 주는 애들. 대표적인 애들이 누구냐면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때쯤인가 초등학교 때도 뭐 배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배웠죠. I, mine, me, mine. 한번 해볼까? he, 시작. he, his, him, his. 오랜만에 하니까 안 되죠. 그래서 they, their, them, theirs인데 이런 애들이 인칭 대명사예요.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어가 대명사로 왔다. 뭐 he, she, it, 뭐 they 이렇게 왔다. 이렇게 되면은 주어와 동사의 도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장들 본 적 있죠. 뭐냐면은 여기 있어요 라고 할 때 here you are 이런 표현 쓰잖아. 그게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고요. 그 다음에 2번 해석에 유의해야 되는 완전 자동사 나왔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한번 화면 보시죠, 같이.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이런 예문이 나와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work가 노다지 맨날 일하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재치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다이어 정도는 이제 이 정도는 외우세요. 이런 애들은 이런 뜻까지 범위는 외우세요. 엄청나게 이제 막 되게 말씀드리거든요. 잘 기억해놨다가 독해할 때 얘가 안 먹히면 두 번째 거 활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볼게요. 야, 이 방법이 작용을 할까? 이 방법이 좀 효과가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원래 의미하고 다르게 쓰이는 이런 어떤 일형식 완전 자동사들 확인 부탁드립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잠깐 보도록 해볼게요. 뭐가 나냐면 어마어마한 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되게 멋진데? 내가 열심히 외우면 활용이 잘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험한 것이 나왔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별표 5개. 별표 5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별표 5개면은 지금 헤더진이 얼마나 이걸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여러분들 얘는 이거예요. 자동사 더하기
특정 전치사가 오면서 그쵸? 하나의 의미 덩어리를 형성한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여러분들은 급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럼 얘네들을 다 자동사 구인 애들과 타동사 구인 애들을 구분을 좀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런 해당 사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영원히 자동사구, 타동사구는 제가 일정한 시점에 따로 정리해 드릴 거니까 걔네만 외우시면 돼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일단 여러분들 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시죠? 다 알고 있어. 사실은 말하기 싫지. 암기. 되셨죠?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딱 보니까 오늘 내일 뭐 이틀 외운다고 될 분량은 아닌 것 같죠? 짤막하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가져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한 달 지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고, 문제 풀이할 때 다시 한 번 또 보고, 뭔지 알겠죠? 이거 마지막까지 이 단어 뜻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시간은 안 드리거든요.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복습하실 때 여기 딱 보시면서 뭐 해야 될까? 아까처럼 쭉 보면서 내가 몰랐던 애들이네? 전치사 얘까지 붙였던 건 약간 생경한데 이런 애들 다 색깔펜, 형광펜으로 다 포인트 체크하세요. 그래서 형광지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다음 주에 한번 검사 좀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는 잘 안 하는데 올해는 좀 꽉 좀 관리 좀 더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 제가 시간을 충분히 못 드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좀 이렇게 좀 끊고 좀 시간도 드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럴 틈은 없을 것 같아요. 시간상. 그래서 요거 다 체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보다가 보면은 되게 중요한 게 이거거든요. 특정 자동사에 특정 전치사가 붙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elong이라는 애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외울 때는 to까지 외워주시는 거죠. 어디 속하다 belong to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일부 동사는 어떤 애들이냐면 약간 이런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result in이 나왔는데 result from도 있는 애가 있어요. 예, 보면은 같은 동사인데 전치사는 다르게 다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대답해 볼게요. 얘하고 얘가 의미가 같을까 다를까? 당연히 의미가 달라져요. 그 달라진 의미까지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result in 하면은 주어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다. 그 다음에 주어가 결과인데 주어는 결과가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 뭐 이런 식으로. 달라요, 의미가. 그래서 요런 애들 여러분들이 뒤에 보시면은 뭐 계속 나오는데 다 정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면상으로만 쭉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해보죠. 몰랐던 단어들 다 숙지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with랑 연결하는 거 나왔고요. 뺄 게 없어요. 네, 뺄 게 없어요. 그냥 다 외우세요. for, 그 다음에 from, 자, 그 다음에 of랑 연결하는 케이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또 in, 그 다음에 기타, 자동사 전치사까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분량이 좀 되는 듯 하지만, 요거 이제 열심히 외워두시면은 독해할 때도 유리하고 문법 문제 풀이에도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형식으로 넘어가 보아요. 자, 이 형식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형식 주격보호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냥 C라고도 많이 쓰는데 SC라고도 쓸 수 있어요. 자, 주격보호로 올 수 있는 품사 말씀해 보시죠. 첫 번째 누구? 명사. 하나 더 누구? 형용사.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살짝 좀 앞서서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고민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봐봐. 주어가 나오고요. 동사가 나오고 이제 명사가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오면은 선생님 보통 우리가 명사가 나오면은 얘가 타동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이 형식 불완전 자동사의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여기 보니까. 근데 이거를 선생님 왠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해석하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은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너 타동사구나. 너 자동사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불완전 자동사가 시험에 나오는 게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 암기량이 한 20개 이내에서 끝나요. 그럼 여러분 동사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불완전 자동사 제가 외우라고 주문하는 게 20개밖에 안 돼. 그럼 해자로운 거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딱 봤더니 동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이형식 동사 범주에 들어가. 그러면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주격 보호가 되는 거죠. 해석이 아니더라도. 근데 여기서 외웠던 거에서 벗어났어. 그러면 걔는 타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목적어가 돼버리는 거죠. 제 말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인을 시켜드릴 거예요. 교재 잠깐 보시죠. 자, 이 형식 보시면은 동사의 종류를 의미별로 구분을 또 해드렸어요. 자, 보세요. 밑에 하단에 보시면 1번에 remain new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지속하다, 유지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속과 유지의 의미를 가진 동사인 거죠. 주어는 뭐뭐인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자, 오른쪽 위로 가보죠. 두 번째 뭐가 나왔어? become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become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주어는 뭐뭐가 되다, 상태 변화 이런 느낌의 동사죠. 3번 보죠. 감각동사라는 게 하나 나왔어요. 여기다 별표 하나 매기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야? 우리가 쳐다볼 거는 얘밖에 없어 사실은. 자, 뒤로 하나 넘어가 보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뭐가 나냐면 판단 입증의 동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주어는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주어는 뭐뭐인 것으로 판명되다 이런 느낌의 해석의 동사들이에요. 자, 근데 보세요. 개수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별거 없어.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별표 어디다만 쳤어요? 감각동사에만 쳤어요. 감각동사 개수 몇 개예요? 5개만 외우면 돼요. 어때요? 부담이 조금 많이 줄었죠? 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자, 여러분들 remain new의 동사에 해당되는 애들 자, 눈으로 쭉 한번 훑어봅니다. 근데 되게 마음에 좀 약간 불편하게 하는 애가 있어요. 누가 불편해요, 여러분들? 저는 얘가 불편해요. 자, stand. 자, stand 하면요 원래 서다란 뜻이잖아요. 네, 서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인 동작이네. 그럼 stand가 서다란 뜻일 때 대답 나와야 돼요. 이거 몇 형식 동사라고 볼 수 있죠? 1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왜? 생로병사 동사. 그거잖아. 근데 여기서 stand가 나왔어. 그럼 얘가 서다란 뜻일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stand 뒤에는 예를 들자면은 뒤에 형용사가 갑자기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다 대답해 보죠. 얘가 형용사가 나오면 얘는 1형식 동사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1형식이 아닌 거야. 그럼 우리는 생각을 바꿔서 맞아. 이건 remain의 느낌으로 해석한다고 했어.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형용사인 상태로 있다. 이런 느낌으로. 자, 예문 한번 확인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 firm이란 단어를 잠깐 보시죠. 이게 이제 뭐 명사로는 뭐 기업 이런 뜻도 있죠. 하지만 형용사로는 아주 단단한, 확고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자, 여기서 stand가 서다란 뜻으로 되냐고. 나는 확고한 서 있다. 이상하잖아요. 그것보다는 나는 확고한 상태로 있어. 나는 단호한 상태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같은 표현으로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만 좀 여러분들 주문할게요. hold good 했는데 여기서는 hold가 뭐 쥐다란 뜻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그러니까 굿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뜻인데 요거 수거 표현이에요. 유효하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외워주세요. 유효하다. 그래서 그 계약서는 그 계약은 여전히 유효합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되셨죠? 자, 그 다음 것 좀 더 보도록 해보죠. 자, 이번에는 become new인데 여러분들 자 보세요. 여기도 좀 거슬리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거슬리냐면 뭐 이런 애들. 가다 아니야? come, 오다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일형식 완전 자동사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대답해 보시죠. 여기서 의미가 가다 오다 뜻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뒤에 명사라던가 형용사 같은 주격보가 오면서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예를 들어드리는 게 있어요. 이거 확실하지? 여러분들 에스파 노래 중에 Dreams Come True 라는 노래 알고 계시죠? 자 보세요. Dreams Come 형용사 True가 나온 거예요. 이거를 오다라고 해석하나요? 아니죠. 꿈이 True 실현이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오케이? 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있는 동사들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있는 저 wind up 이라고 있고요. end up 이라고 있는데 얘네들은 결국 뭐뭐가 되다 이런 의미. 살짝 조금 더 드라마틱한 그런 느낌으로 해석이 돼요. 결국 뭐뭐가 되다. wind up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end up 뭐 형용사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그럼 예문을 좀 이렇게 다는 말고 몇 개만 좀 보도록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거 참 괜찮은데 보세요. ran이라는 동사가 들어간 거예요. run의 과거 동사인데 run이 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좀 어색해. 왜냐면 뒤에 dry라고 하는 형용사가 들어가고 여기는 심지어 riot, 폭도라고 하는 명사가 들어간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얘네들은 몇 형식으로 본다? 2형식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문 보시면은 the lake ran dry 하면은 그 호수가 말라버렸다. 두 번째 거 the football fans, 그 축구 팬들이 폭도가 돼버렸다.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류의 해석을 좀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의미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in prison 나왔는데 자, 요거 in prison 전면부예요. 그럼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선생님 부사 보니까 이거 부사 덩어리 아닌가요? 근데 제가 아까 전치사 더하기 명사는 가끔씩은 부사로서의 역할도 하지만 어떤 거로서도 역할을 한다고 했죠? 형용사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그 밑에다가 일단 쓰세요. 형용사 구, 보호 역할하고 있는 형용사 구예요. 그래서 이거는 수감 중인, 감옥에 갇힌 이런 의미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결국 감옥에 갇힌 상태가 될 거야. 내지는 수감이 돼버릴 거야. 이런 느낌으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각동사 별표 하나 매겨달라고 했는데요. 자, 요게 이제 이 형식에서 시험이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서 나와요. 일단은 look, sound, smell, taste, feel 뜻 봐주시고요. 얘네들이 아주 중요한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보시죠. 첫 번째, 자, 이 look이라는 이런 감각동사, look류 이 동사 뒤에는 보호로서 명사가 절대 안 와요. 명사가 바로 안 와요. 오케이? 그럼 누구만 오냐? 형용사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예문을 잠깐 두 개가 나왔는데 자, 두 번째 예문 잠깐 보도록 해보죠. Whenever I am with him, 내가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whenever부터 I am with him까지는 부사절이에요. 부사 덩어리 버릴게요. 자, 뒤에 보죠. I feel comfortable. 나는 편안함을 느껴. comfortable, 편안한. 형용사가 보러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자, 대답해 볼게요. 이거는 주어가 나오고 감각동사 look이 나왔는데 선생님 저 명사 연결하고 싶어요. 아, 굳이 또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형용사만 온다고 했지만 저는 그냥 명사 연결할래요. 자, 대답하세요. 그럼 중간에 연결사가 필요하겠죠? 팔품사 중에서 누가 필요하다? 시작, 전치사. 그러니까 오늘 팔품사 하면서 배웠던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는 거예요. 굳이 look 뒤에 명사가 안 오는데 연결하고 싶다? 전치사 연결하면 돼요. 근데 그 전치사가 바로 누구냐? 정해져 있습니다. like라는 전치사를 연결해 주는 거죠. 그래서 like는 여기서 동사가 아니에요. 왜요? like 동사가 아니에요. 왜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죠. 내가 동사인 줄 알았더니 뒤에 갔더니 형용사더라. 뭐 이런 거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like는 전치사로 쓸 때는 뭐뭐처럼, 뭐뭐 같은 이 정도의 의미를 가진 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선생처럼 보여. You look like a teacher today. 뭐 이런 식으로. 어때요? 되셨어요? 네. You look like idol. 뭐 이런 식으로. 그쵸? 너 아이돌처럼 보여. 뭐 이런 식으로. 네. 우리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감각동사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보시는 것처럼 각종 명사 앞에는 전치사가 꼭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죠. 자, 이 형식 이제 마지막 판단 입증 동사가 나왔는데 이런 애들은 그냥 주어는 뭐뭐인 것으로 드러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그 내용만 좀 보여드리고 갈게요. 뭐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얘네들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보호로서 바로 형용사가 보통 나오거든요. 형용사가. 근데 그 형용사가 조금 더 확장된 구조로 to be 형용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얘네들이 형용사 구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들여다보면 뭐가 나오죠?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데 동사 원형이 다른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나오는 거야? 비동사. to be 형용사. 근데 앞으로 요거는 그냥 살짝 스쳐 지나가듯이만 보셔도 되는데 to be가 나왔을 때 to be는 생략이 좀 많이 되는 편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여기 얘기해 볼게요. He seems to be serious. 이것도 맞아요. 너는 되게 진지해 보여. 뭐 심각해 보여. 이것도 괜찮은데 to be를 생략하고 그냥 serious 형용사만 놔도 괜찮은 구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해석 정도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보시면은요, 그 5번에 유사보호 나와 있거든요. 자, 이거 정품 아니에요. 네, 정품 아니고 유사품이에요. 오케이? 왜 얘네들이 유사품인지 보도록 해볼게요. 거기 두 번째 문 보죠. He died a beggar. 찾았어요? He died a beggar. 근데 저랑 약속했죠. die. 다 같이 생로병사 동사 마지막. 무슨 동사다? 일형식 완전 자동사예요.
근데 뒤에 보니까 beggar라고 하는 거지라는 명사가 붙은 거죠.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 beggar는 누가 거지야? 주어인 그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해석도 대충 껴맞추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는 거지로 죽었다. 됐나요? 그는 거지인 상태로 죽은 거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요. 누가 보더라도 빼박 일형식 동사고 일형식 문장인데 뒤에 명사나 형용사가 붙으면서 뭐 나름 주어를 보충해주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정품은 아니고 유사품으로 유사포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거 안 중요합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구조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그냥 문장 속에서 자연스럽게 해석만 하실 수 있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잠깐 날개 보시죠. Study more 보시면 각종 유사보호 표현이 나옵니다. Marry young 뭐 이런 거. 어려서 결혼하는 거. 뭐 die young, 요절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만 그냥 해석하실 수 있게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형식 마무리가 됐고요. 휴식 시간 가진 다음에 3형식은 사실 분량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